일단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윤석열 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제 임명이 된 이후 지금까지 59명의 검사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월 17일부터 47일 오늘 오전까지 59명의 검사가 사의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동부지검 권술철 차장검사, 이분이 그 형사육부 주진우 검사의 바로 위에 상관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하던 데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는 메시지라 생각한다. 난관이 많았지만 검사장과 정도를 걸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적으로 문재인 편도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편도 아니라 공정하게 수사를 했었다. 그렇게 지휘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서울고검의 검사로 갑니다. 평검사로. 지검의 차장검사를 고검의 평검사로 보내. 근데 서울고검은 사실상 유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뭐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서울고검은 유배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곳으로 전보를 냈고요. 그리고 주진우 부장검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동지청장으로 가게 되면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와 처분을 할 때 검찰의 중립이 지켜줄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다.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란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옅어지고 공직관이 흔들려 검찰을 떠나게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그리고 김광수 부산지검 1차장의 경우에는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전에 검사와의 대화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한테 장관은 검찰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던. 예.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눈에 가시 같은 그런 검사고요. 그리고 최태원 서울고검 송무부장은요.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에 이석기를 잡아넣어서 징역 9년에 처하게 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줄줄이 지금 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문재인 편 빼고 적을 수사하면 승진, 그리고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 부역자들을 수사하면 이렇게 좌천을 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참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참 내년 총선에 나오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의 검찰 출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통진당을 해산하는데 앞장섰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검사분들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법조인이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또 이렇게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검사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곽상도 의원님도 있고, 곽상도 의원님도 있고, 예, 그래서 김도우 의원님도 계시고, 김도우 의원 또 여러분들이 주광도 의원님도 주광도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김진태 의원. 그렇죠. 김진태 의원님도 그러니까. 그렇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도 뭐 지금 원외지만 검찰 출신이시고. 그리고 황교안 황교안 대표님도 대표님도 검찰 출신. 네. 그냥 싹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게 되게 웃긴 건 민주당의 그 이제 뭐 판검사 출신은 좀 약간 한심한 부분이 많아요. 뭐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거긴 판검사는 변호사예요. 아니고 변호사고 뭐 그리고 어쨌든 뭐 백혜련이래 수원의 백혜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심한 사람 많은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좀 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판사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잘해요. 내년에 총선 다 이기고 자유한국당에다 검찰청을 따로 하나 세워갖고 여의도지검을 만드는 여의도지검 만들어서 정권 바꾸면 싹 쓸어버려야지. 뭐 사실 이제 그 로펌들 중에 검사 출신이 많으면 뭐 서초지검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이 판검사 출신 분들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믿고 맡겨도 될 것 같고, 사실 혹시 사의를 표명하신 분 검사님들 중에 혹시 신의 한 수에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왜냐면 뭐 석동현 변호사님. 석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면 되겠네요. 부산지검장 하셨고 했기 때문에 연락하면 다 후배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야기 들어볼. 저는 주진우 검사님은 꼭 뵙고 싶은데요.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수사하신 그 모습이 전 정말 너무 멋있어서 한번 뵙고 싶은데 한번 하여튼 뭔가 방송을 보시려나 모르겠네요. 어쨌건 말이죠.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나빠지네요. 신의 한 수가 예상한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니까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맞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안 맞고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얘기하실 때만 약간 펠레 같은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나쁜 쪽은 다 맞는 거고. 어쨌건 말이죠. 예. 네. 자, 박차홍 기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뭐 예. 로이터에서 보면 로이터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이 행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일부 한국의 행동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는 정치적 효과를 노렸거나 심지어 이를 계산한 걸로 보인다. 미국은 이를 매우 우려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양반이 익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요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뭐 차관급 이상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이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주식시장을 아수라장을 만들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을 힘들게 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주의 개헌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간 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이 있는 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개헌을 하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을 망가뜨리고 주식시장을 풍비박산을 내서 민간 기업의 경우에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을 이용한 스튜어십 코드로 이용해서 경영권을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 기업이 떠나게 되면 사회주의 개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이 한일 무역 갈등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예. 뭐 사실 이런 문제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 않게 되겠습니까? 민주정책연구원 양정철이 보고서를 이번에 낸 이후로는 더 이상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이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128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미 배포가 된 문건이고 모든 언론에 천하에 공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온당한 처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봐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조국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냉정한 게 다는 아닙니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적이고 판단이 올바른 애국 시민과 냉정함을 잃고 분노하고 감정이 앞서는 문바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또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미상의 발사체가 발사가 됐습니다. 새벽에 2시 59분, 3시 23분에 발사가 됐는데요. 함경남도 영흥 일대입니다. 그래서 두 발이 발사됐다고 하고 사거리가 220km인데 고도가 25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에 발사했던 발사체, 그러니까 방사포죠. 북한이 얘기하기로는 방사포, 우리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 발사체의 고도가 30km고 250km가 나갔으니까 사실상 같은 발사체가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가 아니죠. 7월 31일에는 국방부가 3시간 만에 발표를 했었죠. 3시간 만에 발사거리 250km에 고도 50km인 단거리 미사일이다,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북한에서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거짓인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7시간 20분이 걸렸지만은 여전히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분석 결과 시간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5월 4일에 쏜 발사체들 있지 않습니까? 단도미사일. 그때는 이제 단도미사일이죠. 단도미사일은 2달째 아직도 분석 중입니다. 유일한 결과는 뭐냐면은 한 발인 줄 알았는데 2발로 정정된 것 뿐입니다. 5월 9일 날 쏜 게. 그리고 7월 25일에는 13시간 만에 쐈습니다. 쏜 지 13시간 만에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때는 발사거리를 430km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600km대로 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발표한 어떤 그 미사일 내지는 방사포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런 배경에는 분명히 미국이 정보를 제때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본도 공유가 안 되고 일본은 있고. 지금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공유가 전혀 되지 않다고, 그거는 좌파 쪽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거니까요. 뭐 팩트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국방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소위 말하는 방사포를 트럭으로 싣고 와서 사리원이라든지 해주라든지 이런
국경 근처에서 그냥 쏴버린다면, 그리고 그 방사포 보면요, 위장망으로 위장이 돼 있어서요, 위에서 보면은 이거 이게 뭐 방사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기가 쉽지 않죠. 예. 그거를 25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굳이 250km까지 날릴 필요도 없습니다. 250km 날아가면 어쨌든 좀 우리가 시간적인 대응이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날아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바로 서울에다가 쏜다면 대응이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고, 오늘 정경두 회의만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아예 상대를 안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경두를 해임한다고 해서 지금 반일로 완전히 올인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국방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이 알 바가 아니다라는 말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본에 하듯이, 아까 보면은 막 대통령 얘기를 보면은 거의 뭐 대한민국 경제를 타격을 한다면 이런 단어 썼거든요. 타격, 네. 이런 단어. 제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런 타격 얘기, 전쟁 얘기 이런 거 해가지고 강경하게 얘기한다면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졸로 보는 행동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발 문재인 정부에게 부탁드리는데 반일만 하지 말고 반북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